주어졌습니다. 지금 fx가 3차 함수 주어졌고 닫힌 구간에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실수 x1, 2에 대하여 다음을 k라고 약속하자.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k가 지금 뭘로 보여지니? 저 구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k입니다. 지금. 그럼 일단 오늘 배울 거지만 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봤을 때 0부터 3까지 임의의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구한 전부를 다 나열한 게 그게 K 값이에요. 그죠? 그지 않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이거 2차 함수지? 2차 함수입니다. 여기 어딘가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 어딘가 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를 이으면 이런 기울기도 이 직선의 기울기도 K값이 될 수 있고 이건 지금 3차 함수 그린 거 아니야. 제가 문제가 묻는 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랑 이 점을 이으면 이런 기울기도 나오겠지. 이 기울기도 K값이 가능하고 얘랑 얘를 잡고 구하면 이런 직선의 기울기도 가능하겠고 얘랑 얘를 붙잡고 뭐 기울기 구하면 이런 직선의 기울기도 K값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엄밀한 증명보다 살짝 우리 직관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접선을 노란색으로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 것들의 집합이지. 맞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그린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기울기들을 구해봤을 때 걔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왜 있지? 제가 예를 들면 이 파란색처럼 아우 지저분해. 다시 0, 3 아무데나 두 점 잡을게. 아무데나 두 점을 잡고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K값이잖아. 근데 얘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 이게 무슨 정리? 네?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 맞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서 구간의 양 끝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이 항상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뭐 다른 점 제가 하나 잡아보면 안녕? 요 직선의 기울기랑 같은 접선도 눈대중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닌가? 그지 않아? 그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 저는 일단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볼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자 F'X를 먼저 구해볼게요. 3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이고 자 0부터 3까지만 그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F'X가 2차 함수죠. 1이 대칭축인 2차 함수입니다. 0, 3 이거 도함수 그린 거야? 자, 이만큼 그려지겠지. 그럼 이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고요. 자,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3일 때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예, 맞습니까? 접선의 기울기야 이건. 이건 접선의 기울기고 그럼 평균 변화율은 요 사이밖에 못 가지겠죠. 이건 살짝 좀 받아들여야겠네. 왜 이 둘은 가질 수가 없을까요? 그냥 그림을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지만 참 애매하다.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 3은 어디로 할까?
마이너스 1 여기를 한 3으로 해보고 에이. 제가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그림상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서가 최대죠. 그죠? 제 그림상 이건 지금 예시를 드는 거야. 여기서가 접선의 기울기 최소 나올 거야. 근데 내가 어떤 두 점을 이 사이에 잡더라도 이 기울기는 얻어낼 수 있을까? 지금 이 그림상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으니 0에서 만약에 어떤 최대의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 두 점 어디를 잡더라도 얘랑 기울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증명하기보다 이 그림 자체에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 그림상 0부터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을 때죠. 얘랑 같은 기울기도 이 사이에서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든 이 근방을 잡든 얘보다 기울기가 같거나 작을 수는 없지. 그냥 그 정도 이해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 4-9번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인 것 같고 4-15번은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뭐 등차 수열까지 아직 진도로 안 나간 반도 있을 거고 나간 반도 있을 텐데 그냥 대략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a에서 저 3차 함수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세 접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건 뭐 결론 하나였어요. 기준점이 뭐라고? 접점의 x좌표가 항상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 저 주어진 함수를 제가 fx라고 했을 때 도함수 한번 구하고 접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제가 t, 이렇게 될게. 미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다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씩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먼저 접선을 꾸며내야 되죠. 접선은 y는 자 여기다 t 집어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x-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여기까지 돼. 이게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뒀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많은 접선 중에 어디 지나는 접선 찾으면 돼? 2,a 지나는 접선 찾으면 되죠. 그럼 얘가 이 접선이 2,a 지난다는 얘기야. 지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뭐 집어넣어 볼게. 자, 정리. 이게 앞에 거 전개한 거고 뒤에 거. 자, 3차항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넘기면 플러스 2t 세제곱. 자, 이거는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넘기면 플러스 5. 자,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이 접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은 뭐 안 배우신 분은 그냥 숫자 사이에 간격이 일정한 수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3, 5. 두 칸. 뭐 2, 5, 8 이런 애들. 세 칸. 자, 그럼 여기서 세근을 이렇게만 두시면 돼요. 이건 수열을 배우신 분은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죄송. 여기 A가 쓰였으니 자, 이렇게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숫자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용하시면 될까? 네, 근각의 수와의 관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 3차 방정식에 지금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접점의 x좌표죠. 접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해서 제가 세 근을 이런 모양으로 뒀고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걔 이용하시면 스몰 a도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는 걸로
16번은 뭐니? 아이씨, 목 아파. 잠깐, 이거 뭐야? 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얘기네. fx 이렇게 그려진대? 그림은 대충 그렸어요? 자,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인데 여기서 이건 지금 접선이고요. 접선이고 이 점을 지나고 요렇게 어떤 직선을 구해봤더니 다시 접한다. 뭐 이런 형태가 됐겠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게 여기 x좌표가 t라고 주어졌죠. 그럼 요 그림으로 넘어와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어요. 암산. 저 x좌표 얼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은 얼마 나와야 돼? 0. 맞지? 직선의 식이랑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이 직선이랑 이 직선과 얘를 연립하면 세근의 합은 빵 나와야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한 근을 t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얘는 접하는 거네. 중근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죠. 그래야 세근이 얘는 중복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t 더하기 t니까 빵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 그럼 결국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t랑 f 프라임 t를 곱했을 때 얼마 나오는데? 어떻게 만난대? 수직으로 만난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 그림 말고 이게 여러분들 책에 나온 그림입니다. 여기서 접선, 여기가 2분의 t라고 제가 구한 거죠. 마이너스. 여기서 접선과 여기서 접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죠. 이 관계식 풀어내시면 되겠네. 방정식 푸는 과정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할게. 혹시 뭐 정석적으로 구하면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면 좀 그때는 좀 식이 길어질 것 같아. 식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챌린지. 이것도 어떤 약간의 직관적으로 풀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도 답지에는 굉장히 현학적으로 표현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미분 가능한 합수 fx니까 뭐 매끄러운 곡선 형태나 쭉 이어지는 직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f1 함수값의 어떤 범위를 물어봤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 결국 풀어내면 내가 어디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F2는 7이라고 했어요. 자, F2는 7. 자, 그리고 F1의 범위의 한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딘가 점을 하나를 지나고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려져야 되는데 이게 힌트가 접선의 기울기에 지금 한계가 주어졌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점이 가능한가 한번 볼까? 여기를 지날 수 있겠습니까, fx가? 여기를 절대 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직선으로 이으면 기울기가 얼마지? 이 기울기 얼마야? 6이지? 기울기 6입니다. 기울기 구하기 어려워.
기울기가 6이에요. 기울기가 6이면 매끄러운 곡선,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6보다 큰 점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아니 이 양반들 정신 차리고 안 나와? 강 나오는데? 이런 점들 다 기울기 6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순간 fx는 접선의 기울기가 6보다 큰 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같거나 큰 점이. 이 점은 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지날 수 있을까? 제가 이걸 직선으로 그린다라고 하면 기울기 얼마죠 지금? 5. 5지? x 1 증가할 때 y 5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5인데 이 사이에 어떻게 미분 가능하게 그리더라도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그리더라도 기울기 5보다 큰 점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의 한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사실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먼저 좀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기울기의 한계가 마이너스 2랑 2지.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울기가 2인 점을 제가 찾아볼게. 기울기가 2인 점이면 여기 어디 지나야겠니?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게 지금 기울기 2 아니야? 맞죠? 이렇게 그려지면 기울기가 2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분 가능하게 그려지면 기울기 2보다 큰 점이 나오죠. 파란색처럼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금 살펴봤듯이 그러면 얘가 이거보다 아래쪽 점이 찍힐 수가 있을까? 아래쪽 점은 찍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면 기울기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이 범위를 만족할 수 없죠.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F1이 가장 작으려면 여기 지나고 직선일 수밖에 없어요. 직선이어도 미분 가능한 거 맞지? 오케이. 마찬가지 이유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 어디 지나면 되겠니? 9. 그럼 여기를 직선으로 이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근데 직선이 아니라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그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 얘보다 기울기 작은 점이 무조건 나오죠. 접선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점은 이 위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F1이 가능한 건 5부터 9까지밖에 안 되고 5부터 9에서 특별히 fx는 직선으로 그려졌을 때 저거 만족시키겠죠. 5부터 9 맞니? 네, 둘이 더하면 14 나오겠네. 14. 자,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설명은 드렸고 나중에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 극소 나왔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 159페이지 보시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 얘는 정의입니다. 정의. 어디서 배우니? 증가, 감소. 자, 증가, 감소의 정의는 수학 하에 배웁니다. 함수 단원에서 확률과 통계에서도 뭐 많이 물어보는 멘트고 어떤 구간의 임의의 두실수 x1, x2에 대하여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계속 커진다. 다음을 만족시키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감소는 당연히 반대겠죠.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작아지면 그때는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거고. 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가, 감소의 정의입니다. 정의. 얘를 만족시키면 다 증가 함수라고 부를 거야. 얘를 만족시키면. 자, 그러면 조금 예시가 안 나와서 제가 임의로 얘 x가 0보다 클 때 증가함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형에서 증가함수 맞죠?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이쪽 구간에선 증가함수인 거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정의에 따라서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면 그러면 x1
x2. x1보다 x2가 클 때 정말 fx1보다 fx2가 크게 나오는지 제가 확인만 해볼게. 자, 그럼 fx1은 이거고 이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하려면 여러분들 1학년 때 A가 크냐 B가 크냐라고 하면 뭘 이용한 대소 비교하지? 차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죠.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양수냐 음수냐 보이려면 이 부등식 우리 보통 인수분해합니다. 뭘로 인수분해 되겠니 지금? 합차 공식. 맞죠? 지금 제 그림상 x1보다는 x2가 커야 돼요. 0보다 큰 범위에서 진짜 이놈이 증가함수이냐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중이니까 부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맞죠? 그럼 결론이 얘에서 얘를 뺐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음수 나오지. 뭐가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 맞죠? 증명한 겁니다. 증명한 거잖아. fx를 x제곱이라는 내가 알고 있는 증가함수를 데려왔을 때 0보다 클 때 x1보다 x2가 크면 무조건 fx1보다 fx2가 크다라는 거 증명했어요. 일단 정의를 이용해서도 증가 감소인지 증명하실 수는 있어야 되고 이 정의 자체는 근데 여러분들이 생소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일단 넘길게. 오케이? 이건 정의고 용어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근데 우리가 수학 2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를 다룰 거예요. 제가 지금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정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플한 fx는 x제곱을 데려왔지만 3차식이 될 수도 있고 4차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정의만 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적으로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방금은 정의로 증가, 감소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는 미분 가능해야 되고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존재하고 나는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판정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를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그려졌으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 거 맞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을 때 이렇게 양수가 나오면 증가겠니? 감소겠니? 당연히 증가겠죠. 이 직관적으로 그걸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프라임 x가 양수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당연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프라임 x가 음수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한다. 자, 여기까지도 되지?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명제의 역은 어디서 배우니? 수학 하에서 배우죠. 그럼 이 명제의 역은 fx가 이 구간에서 증가하면 프라임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답니다. 자, 이 명제의 역을 써보면 fx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는 0보다 크다. 자,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자, 왜 거짓이냐? 어떤 이런 함수를 이거 식 말고 그림으로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볼게요. 이런 함수. 한 번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고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게 나오는 함수를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가 맞아. 왜 맞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그 점에 x좌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다가 딱 한 번 0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애. 방금 전에 이 앞선 페이지에서 증가의 정의가 뭐였지?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지면 증가함수라고 했죠. 얘는 증가함수의 정의 만족합니다. 얘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함수값 증가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함수인 거 맞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 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더라도 증가함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명제역은 거짓입니다. 거짓이고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건 제가 그냥 여기 써드릴게.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냥 증가함수가 될 조건은 f'x가 0 이상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반대로 감소함수가 되는 조건은 f'x가 0 이하다. 등호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만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등호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건 다 무슨 함수에 한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나 분명히 얘기했어. 요것만 해요. 증가함수가 될 조건은 f'x가 0 이상이라고. 이상.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책에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솔직히 159페이지 정도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160페이지의 평균값 정리로 표현한다라는 건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건 당연하죠.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근데 이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이런 발레가 있으니까. 그리고 따라서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증가함수의 조건은 f'x가 0 이상이다 정도로 외워달라고. 오케이.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게 여러분들 선배들이랑 교육과정이 빠졌는데 그럼 딱 이 0인에는 증가 중입니까? 감소 중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둘 다 포함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인 점은. 증가 구간에도 포함이 되고 감소 구간에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이게 신사고 교과서냐 미래냐 뭐 천재류냐 이냐에 따라 등호가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 빠진 책도 있는데 요즘은 다 등호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정리 f'x가 0인 점은 증가, 감소 구간에 모두 포함. 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물어보셨는데 이런 건 이 책에도 깊게 안 다뤄져 있어요. 예전 교육과정이라서 다시 수정됐습니다. 수정됐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대화 극소. 자, 이 부분도 물론 여러분들 바로 선배부터죠. 극대극소의 정의가 바뀌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안 배웠습니다. 이렇게 안 배웠는데 제가 알기로 수학과 석사방에 있는 어떤 대학원생이 컴플레인 걸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뀐 정의는 대학교에서도 똑같이 유지되는 정의로 바뀌었어요. 저 때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혹시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약간 예전 분이 옛날 정의로 가르쳐 주시면 그거 잘못된 거야. 이 책에 나온 게 정확한 겁니다. 자, 함수의 극대화 극소. 일단 얘가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면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좀 어려운데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이라고 나왔지? 우리 명제 시간에 배웠는데 어떤이라는 단어랑 모든이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같습니까? 다르죠? 모든은 계속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고 어떤은 내 맘대로 어떤 특정한 하나를 골랐을 때 성립하면 참인 거지. 오케이. 잘 잔다.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다음이 만족시키면 제가 fx를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일단 제가 그린 그림상은 미분 가능하게 한번 그려봤어. 여기를 제가 한번 A라고 해볼게. 여기는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이때 함수값이 f A가 되겠죠. 자, 그럼 정의 그대로 하란 대로 해볼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입니다. 그럼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제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만큼 잡을 수도 있죠. 맞아? 그만큼 잡아봤을 때 FA가 가장 같거나 커야 되죠.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근데 가장 같거나 크게 구간을 잡아낼 수가 있니? 여기라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았어. 구간이. 이 구간에서 FA가 가장 같거나 큰가? 안 되지. 얘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이렇게 잡더라도 이 FA 값이 나머지 함수값보다 같거나 클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딱 봐도 어느 점이 지금 의미가 있겠니? 이런 점 아니겠어요? 자, 쟤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볼게 제가. 어떤 열린 구간?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봅시다. 열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구간의 양 끝에 뺄 거야. 이렇게 잡으면 FA가 다른 데에서의 함수값보다 같거나 큰 거 맞습니까? 어디를 잡아도 같거나 큰 거 맞지? 네, 그죠? 그럼 그때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그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모든이랑 뉘앙스 차이가 뭐냐?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제가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다. A, B. 이렇게 잡으면 이 값이 가장 클 수가 없는데요. 가장 안 큰 거 맞습니다. 안 큰 거 맞는데 분명히 어떤이라는 멘트 들어갔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구간을 잡았을 때 한 번이라도 거기서 가장 큰 놈이면 극대값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뉘앙스가 어렵죠. 어려운데 원래 극대값이 영어로 이렇게 돼요. 제가 뭐라고 썼을까? 로컬 맥시멈이 직역하면 뭐겠니? 그냥 동네 짱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극대값은 어떤 한 동네에서 제일 큰 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중에 여러분들 1등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반에서 1등은 극대값입니다. 학원 전체에서 1등은 최대값이 되겠지. 극대랑 극소는 좀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반 1등이 있고 전교 1등이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가장 큰 놈을 극대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영어로 제가 영어를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영어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 극대값, 극소값입니다. 한 동네의 짱이라는 얘기야. 한 동네에.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 저는 이 정리에서 전제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 함수 fx에 대한 다른 전제 조건 있니? 조건 있어? 연속이란 말 있어요? 미분 가능이란 말 있어? 없습니다. 지금 가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극대, 극소의 정의는 연속이랑 미분 가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속성과도 상관이 없고 미분 가능성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기괴한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자, 제가 마음이 급하네. 당연히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니? 극소값이라고 하겠죠. 얘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제가 딱 잡았는데 그 구간에서 얘가 짱이잖아. 이 짱이 아니라 제일 병신이잖아. 이 구간에서 제일 낮은 값이니까 극소값 맞습니다. 동네 바보, 동네 바보형. 이 구간을 잡으면 제일 작으니까 또 이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잡으면 얘가 더 작은데요. 어떤이라고 했어? 제가 구간을 이렇게 막 잡다가 단 한 번이라도 얘가 제일 작은 함수값이면 극소값이라고 부른다고. 뉘앙스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이해했대. 그러면 가끔 학생들이 O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자, 제가 지금 그린 그림 fx는 연속인 함수니 불연속인 함수니? 불연속인 이유는 뭐야?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다르죠? 극한값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A에서 극값이 가능할까요? 안 돼? 왜? 그래프가 불쾌하게 생겨서 안 돼? 얘를 포함하는 구간을 제가 이렇게 잡으면 FA 제일 큰 거 맞아? 아니야? 맞잖아. 맞으니까 이거 극대값 맞습니다. 불쾌하지만. 오케이? 생각의 관성대로 자꾸 연속이고 미분 가능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 책 어디를 보더라도 연속함수 fx나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표현 없죠. 또 틀리겠지? 나머지 점들은 제가 안 잡아볼게. 이런 점들은 당연히 의미가 없지. 이런 점은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얘가 최고가 될 수도 없고 최저가 될 수도 없죠. 자, 이번에는 A에서 극값이 나옵니까?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무슨 값이야? 극소값이지. 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 열린 구간을 보면 얘가 제일 작은 값 아니야? 작은 값이 한 번이라도 된다라고 하면 극소값이라고. 됐어요? 또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가 상수함수 그렸어요. A라는 점에서 극값 될까? 정의에 입각해서 극소야? 개빨려. 극대야? 둘 다 되잖아. 둘 다 됩니다. 얘를 포함하는 구간을 제가 이렇게 잡더라도 그럼 이 구간에서 FA는 나머지 함수값보다 같거나 크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같지. 같거나 작기도 하지. 그잖아. 그럼 상수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거 다 만족합니다. 이거 다 만족하니까 극소값이자 극대값이란 얘기죠. 이 값은. 상수함수 위에 모든 점은 극대이자 극소란 얘기예요. 무수히 많다는 얘기지. 극값의 개수를 셀 수 없이 많다. 이게 여러분들이 바뀐 정의라서 뭐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걸 아주 쭈글쭈글하게 수능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바뀐 게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예전에 이런 거 인정 안 했어요. 이런 거 인정 안 했는데 이제는 다 인정을 할 거다. 자, 이거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한다. 결국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는 건 극대 극소의 정의에서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 fa는 극소값입니다. 그죠? 동네 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또 우리는 뭘 할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데리고 놀까? 가능하지 않은 애를 데리고 놀까? 가능한 함수를 주로 살펴보겠죠. 가능한 함수를. 가능한 함수를. 이건 조금 전제 조건이 달라졌어요. 가능한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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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함수
결국은 방금은 어디까지나 극대극소의 정의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 수학2나 미적분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값을 가질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 다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려진다. 극값이 몇 개 있는 걸로 보여지니? 2개죠. 이거는 뭐? 동네에서 제일 큰 값, 로컬 맥시멈, 극대값. 얘는 극소값이겠지. 근데 얘는 제가 매끄러운 곡선 형태로 그렸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면 극대나 극소를 가질 때 특징이 있지.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 나오죠 지금? 0이 나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값을 가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명제의 역은 마찬가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함수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딱 한 번 0이 나오는 저런 애를 보면 내가 얘를 포함하는 구간을 어떻게 잡더라도 이 값이 최대가 될 수도 없고 최소가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값은 아니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정리. 여기는 결국 수학2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에서 그 값을 가지는 점은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는 뭐? 0이 나옵니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값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이건 참인데 단 위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아래 부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이랑 상관없다고. 그럼 이렇게 뾰족한 애도 여기 극소 맞아? 극소 맞지?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이 값이 가장 작습니다. 극소값 맞아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성 연속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그거 꼭 착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바로